오늘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던 것이 뭐냐면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제보자 심장마비 사망 추정이라고 돼 있는데 잘못된 제목이에요. 그게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게 정확한 잘된 제목입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 심장마비 사망 추정. 그러니까 언론들은 변호사비 의혹 제보자가 사망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 변호사비 의혹을 제보한 게 녹취가 조작됐다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가 심장마비 사망으로 추정했다고 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헤드라인이에요. 지금 우리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네. 이 이야기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고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 이재명 후보 경선할 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선거 나갔을 때 뭐 선거법 위반이네 뭐네 해갖고 그 공격을 막 하는 과정에 그 재판을 받으러 다니면서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망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게 계좌까지 깠잖아요. 근데 그 변호사비 대납은 이재명 후보가 3억 정도가 들었는데 변호사비가 그것밖에 안 들었을 리가 없다. 그렇게 선동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오늘 한 명이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비를 대납했다고 이야기한 그 사람,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 포함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그 상대 당사자, 상대 대화 당사자가 그러니까 다른 또 그 진술에서 그거는 다 우리끼리 지어낸 이야기다.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다라는 거 확인했잖아요. 예. 그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보냐면 아까 제가 순서대로 보여주세요. 근데 문제는 그 이제 사망을 하니까 언론상에서 뭐 무섭다, 뭐 또 사람이 죽었다 같은 굉장히 자극적 선동을 하거든요. 근데 한번 봅시다. 하나씩 한번 봐봐요. 그걸 같이 주장했던 깨시현이라고 있어.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똥파리예요.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왜 똥파리라고 불렀는지를 모르시는 분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의혹이 해명이 돼도 마치 똥에 모여드는 파리들처럼 쫓아도 끊임없이 와 달라붙는 거. 해명이 되고 의혹이 끝났어도 똑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그래서 똥파리라는 별명이 붙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광주 부산 가가지고 이재명 후보 욕설 파일을 틀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교체하라고 민주당 당사 앞에서 시위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가서 분탕질 치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계좌까지 깠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3억 들어갔다. 그랬을 리가 없다. 변호사비를 누가 대납했을 것이다. 이 주장 아닙니까?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변호사 그 돌아가신 분, 그분이 극단적 선택할 인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은 어떤 식으로 몰아가냐면 그 사람은 자살했을 리가 없어. 누군가 죽였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러면 반대로 설명해 줄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 극단적 선택할 인물 아니면 극단적 선택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그 전에 했던 트윗에 자기는 절대 자살 안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끄집어 와서 자살이 아닌데 왜 숨진 채 발견됐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살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뉘앙스는 누군가 죽였다. 그렇죠.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까?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누가 죽였습니까? 똑같이 몰아서 누군가가 죽였다라고 선동을 하고 있는 거야. 공당이든 조중동이든 간에. 그런데 조작 진술서 한번 보실까요? 관련돼 있는 공범이 이게 조작돼 있다는 거, 요거를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지금 그 진술서까지 나온 상태예요. 그 내용 한번 읽어줘 보실까요? 성명 최모 씨, 주소지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뭐라고 합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님의 변호사 비용 20억 원 지급 논란 관련하여 당시 실제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사실대로 진술하고자 합니다. 저는 2021년 10월 7일 작성하였던 진술서를 통하여 저와 이병철이 하였던 예전의 대화들이 자세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병철과 제가 나누었던 대화들에서 이태형 변호사님이 이재명 지사님으로부터 받은 선임료가 20억 원이 넘는다는 등의 말은 저와 이병철이 지어낸 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병철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병철의 제보가 허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이병철과의 대화 녹음도
현재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이병철이라는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목처럼 허위 조작 관련한 당사자가 돌아가신 거지. 마치 언론들이 있잖아요. 변호사비 대납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군가에서 죽임을 당했다 같은 허위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니까 보통은 이런 사건이 나면은 어디서 어떻게 사망했는지 화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양천구라고 특정한 지역에서 그 모텔에 찾아가서 그 모텔 배경을 다 찍어요. 누구나 그 동네 사람들은 거기가 어딘지 알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오픈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엔 이게 특히나 뉴스 채널 같은 데서는 이미 이런 진술서가 나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는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녹취록 조작 관련해서 아마 고발을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술서가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잖아요. 네. 지난 5년 동안 이재명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찌신의 형수 뭐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다고 하는 저는 믿지 않는 민주당 뭐 친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중에 이분이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자살 당했다 같은 프레임으로 계속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거예요. 대장동 관련해서 돌아가신 분들은요. 돌아가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검찰의 말도 안 되는 수사, 강압 수사, 뇌물 안 받았는데 받았다는 식으로 언론에 먼저 흘리고 그거랑 지금 녹취록을 조작했다, 뭐 대납했다 이런 거를 자기들끼리 조작했다고 의혹이 있어서 수사받는 사람을 마치 이재명 후보의 비리를 폭로했더니 누군가에서 죽임을 당했다 같은 프레임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죽임을 당했다는 프레임으로 트위터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그 측 변호사, 그러니까 이병철 씨 측의 변호사, 이민석 변호사라던가 아니면 유족들이 들어가 봐서 봤을 때 아무런 다른 외부인 침입 정황이 없었다. 그리고 심장마비로 추정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 현재 부검은 진행 중이지만 심장마비로 보여진다라고까지 변호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게 좀 수그러들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기 싫은 사람들은 심장마비까지 조작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내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조중동 사이트를 직접 가봤습니다. 포털에서 본 게 아니라 중앙일보. 이재명 측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 사망과 관련 없다고 썼지만 숨진 이재명 의혹 제보자 열혈 친문 대장동 고발했다. 이 의혹 제보자 사망. 야 기이한 우연. 이거 맡아도 말라. 이런 식으로 뭔가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처럼 지지율 떨어뜨리기 위한 용도로 써먹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자, 두 번째.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확실히 조선일보랑 중앙일보 약간 달라요. 전면에 걸진 않았고 요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숨진 채 발견 이런 정도였고요. 조선일보는 일면. 아까 좀 전에 중앙일보도 일면이었고요. 네. 일면이 아니라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딱 탑에 걸어놨더라고요. 숨진 이 의혹 제보자 한 달 전 페북엔 절대 자살 생각 없다. 그러면 임마 자살이 아니면 타살 아니면 죽음이 없습니까? 자연사도 있지요. 병사라는 것도 네. 있잖아요. 네. 조선일보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숨진 채 발견. 이게 탑에다 걸어놨던 이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지지율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언론들은 이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런 현장 사진을 버젓이 걸 수 있는 거거든요.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는 보도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사진을 저런 식으로 걸 수가 없어요. 저런 짓 했다가는 벌금 엄청나게 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저러는 건데 지금 이 언론들이 이 조중동 이런 언론도 아닌 것들 나머지는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스킵할게요. 포기하는데 사람이 돌아가 있었어.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자살인지 그러면 자살 말고도 병사의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완전히 스킵한 채 뭔가 이상하게 죽었는데 거기다가 이준석 같은 애들이 말 한마디 얹으면 마치 타살당한 것 같은 이미지. 이재명과 관련돼 있으면 대장동이든 뭐 요거 변호사비 대납이든 이런 사람들은 죽어나간다 같은 악마화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녹취록을 조작했다는 게 진술서로도 나왔잖아요. 난 이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 지지층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이 대선 등을 노리고 민주당이 들어온 갈라치기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국 장관도 지지하는 척 했다가 지금 선전했죠. 이낙연 후보 지지하는 척 선전했죠. 뭔 일을 해도 이재명 지지 못해.
이재명 떨어뜨리는데 혈안이 돼 있어. 간단히 말하면 우리 지방선거 때 남경필 찍겠다고 했던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를 저렇게 공격하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윤석열 당선되라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놈들이 민주당 지지층 친문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프레임이. 아휴.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등에 업고 아직까지도 밑에서 내통하면서 있는 이쪽 국회의원도 있고 그 국회의원들이 대놓고 나서질 못하니까 그 틈을 타서 그 선봉장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네. 정말 언급할 수는 없지만 진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민주당 전체에 대해서 해코지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니까 입을 닫게 되고 그러니까 입을 닫고 있으면 결국에는 똥파리들이 또 그런 일부 국회의원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또 이렇게 실력 행세를 하고 다니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심장마비 사망 추정 이런 게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그쪽 유가족 측에서 네, 이렇게 나온다면 법적으로 정확하게 모든 댓글과 지금 SNS에서 퍼지고 있는 마치 이재명이 사주에서 사망을 시킨 것 같은 뉘앙스의 댓글들은 모두 법적 조치하겠다고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조중동은 뭐 제보자 악의적으로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YTN이나 연합뉴스는 제보자라고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정확하게 녹취 조작을 했던 의혹 당사자라고 수사 중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근데 이게 오늘 나온 속보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죽은 건 오늘이지만 이 사람이 조사를 받고 이 조작이 의혹이 있었던 거는 지난번에 이미 발표가 됐던 건데 어떻게 뉴스 채널에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안 할 수 있습니까? YTN 보고 있나? 사건의 개념이나 흐름이 어떻다는 걸 보고 있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터지면서 지금 뭐 시기어 들고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에 조금 멘탈이 보이더라고.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아무튼 이 사람들은요, 내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켜봤잖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친형님이 그 쿠키뉴스인가하고 인터뷰를 했죠. CBS하고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상황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더구만.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재선 씨가 이재명 후보한테 내가 성남시장 나갈래 하다가 서로 관계가 틀어졌다. 그 관계에 성남시장이 엄청 개입했다를 직접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욕설을 하게 된 배경인데 그 욕설이 형수한테 한 욕설이 아니라 형이 이재선이 이재명 후보 어머니한테 했던 욕설임을 다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그런 이야기 아무리 설명해봐야 그냥 형수한테 이재명이 욕설한 것처럼 일반화시켜서 어떤 의혹에 대한 해명이 나와도 아니야 너는 나쁜 놈이야 악마야 아까도 댓글창에 어떤 새끼가 뭐 아수라의 실사판이구만 하고 근데 그놈 프로필 사진 보니까 박정희였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민주당 지지층이랑 말든가 그냥 차라리 나는 국민의힘 지지자예요. 윤석열 당선되는 걸 바라는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런 애들이 지금 민주당 당사 앞에 가가지고 주말마다 집회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후보를 바꾸자고. 남들은 여의도에서 주말에는 따뜻하게 커피 마시면서 백화점 놀러 다니는데 그 앞에서 당사 앞에서 추운데 맨날 남이 들어주지도 않는 후보 교체한다고 손들고 하는 게 정말 누가 돈 대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걸까요? 예. 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미지만 갖고 공격할 게 아니라 전후사정 보면 이해가 되거나 이 사람을 어떻게 이재명이 가서 예를 들면 누군가를 시켜가지고 사주에서 죽입니까? 외부 침입 흔적도 없고 유족 측에서도 심장마비 갔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거는 이 사람은 녹취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똥파리들의 상상력은 뭐 인형 하나 사가지고 바늘 찔렀다 뭐 이러는 것도 되겠죠. 예. 그 정도 아니 조중동이야 되니까. 찌라시니까 이렇게 자극적인 타이틀을 달 수 있는데 그걸 또 냉큼 받아서 공당의 그 당대표라는 인간이 뭐 두고 보고 분노하자 막 이런 식으로 받아친다는 거는 좀 그렇네요. 자, 정의당 반응을 하면 나 더 놀랬어요. 정의당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복 제보자 사망에 오싹하고 섬뜩. 그러니까 니들이 욕먹는 거야. 요즘은 정의당이 더 심한 거 그러니까 같아요. 국힘당보다. 모자라면 아무 이야기 아닌 거 가지고도 오싹하고 섬뜩하고 본인 지금 겁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의당의 저런 반응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미리 이야기한 게 있죠. 가짠다고. 정말 왜. 민주당 쪽 패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제발 무슨 일반 미디어 나가서 토론 등에 나가서 좀 알고 나가세요. 이 똥파리 전문은 우리니까 제가 연락 오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전후 사정을 모르니까 뭐 대처를 제대로 못 하는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리고 어싸가고 섬뜩하다니요. 얘 뉘앙스는 그거잖아. 이재명 측에서 죽였네. 이 예. 이야기잖아요, 지금. 예. 심장마비가 어싸가고 섬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장혜영 의원 씨라고 할 뻔했다. 장혜영 의원의 시지 그 직책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뭔데요? 심상정 후보 선대위원회 대변인입니다. 아이고. 아니 심상정 후보 3%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좋은 말 똑똑한 말 다 하더니 결국에는 대변인을 저런 사람을 꽂아놨어요. 지금 정의당에 마음 줬다가 다 걷어들인 사람들이 왜 화가 났는데 류호정, 장혜영 같은 인간들 때문에 화가 났는데 그런 사람들 갖다가 다시 주요 직책에 앉혀놓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팩트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입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의 대변인인데 정확하게 이게 최근에 나온 어떤 이런 진술서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상 된 것 같거든요. 체감상. 근데 이걸 아직도 팩트체크를 못하고 몰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이 이병철 씨가 이 이태현 그러니까 이 변호사를 접견을 할 때 그러니까 사실 그 변호사 비를 블러핑한다고 예, 하죠. 예. 띄워본 거잖아요. 이게 몽고 간장 형제 집안 싸움하고 연관이 있었던 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성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몽고 간장 쪽에 변호사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변호사비 중에서 우리한테 기부를 좀 해라. 이 짓 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똥파리라고 하는 세력이 그 연원을 알면 이런 얘기 함부로 못하는 게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후보랑 토론에서 좀 뭔가 좀 밉보였다. 여기까지 이해해. 나중에 뭐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고 경선 후에 다 원팀 만들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이제 경기도지사 경선 나갔을 때 전해철 당선시키려고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로 만들려고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그 지경이 5년 동안 연속됐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도 아니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똥파리들 때문에 그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3심 가서 또 이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 과정에 섞여 있는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서도 그 세력들이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말도 안 되는 변호사비 대납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계좌까지 깐 사건이에요. 대납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관련해서 캠프에 관련해서 변호사들이 경기도 변호사로 있던 그분 한 분 계시거든요. 이분 경기도한테 몇 억을 더 안겨준 재판이 있었어. 경기도가 이익 보게 만든. 이게 직업적 변호사였으면 수억 받았을 수임료 몇백만 원 받았다고 그걸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치환시켰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죠. 나승철 변호사. 그렇지. 그러니까 요게 그 흐름 속을 이해를 못 하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 세력들은 그냥 이재명 실어가 그냥 일상화돼 있는 세력들이 욕설, 녹취 파일 길거리에서 틀고 이재명 뭐가 있나 없나 무조건 떨어뜨려야 되니까 대장동도 얘들한테 시작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걔들은 그럴 수 있는데 언론까지 이렇게 이 대장동의 발화점이 그거란 말이에요. 경기도에 모 시의원하고 경기도 지방언론 하나가 이 대장동이 어쩌고저쩌고 터뜨리기 시작해서 이게 똥파리로부터 시작된 게 대장동이야. 근데 얘들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이 흐름을 모르니까 이재명 후보가 관련 있는 것처럼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입니다. 전혀 알지도 못해 언론들이. 보도를 해보거나 파본 적이 없으니까 알 턱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빌겠습니다.